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컨텐츠를 하나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월요일 날의 그 컨텐츠의 제목은 한국사 인물사전 및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진행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한국사에 관련된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 또 우리가 몰랐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독립운동가 역시 우리가 몰랐던 분들,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 같은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셨던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한국사 인물사전 및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프로젝트 그 첫 번째로 장영실과 세종대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장영실 하면 세종대왕이 먼저 떠오르죠. 조선시대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영실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첫 번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두가 장영실이 세종대왕 때 처음 궁중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종대왕 때가 아닌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때 궁중기술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눈여겨본 태종이 기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태종 때부터 궁중기술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더 깊게 눈여겨본 그 정치적인 동지였던 세종대왕에 의해서 대호군이라는 엄청난 작호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자경루, 그 다음에 앙부일구, 이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존재하죠. 이 발명품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발명품인데요. 츠그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장영실의 이 뛰어난 이 지식을 물신양면으로 지어내준 게 바로 세종대왕인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 명나라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대를 했던 왕으로도 유명해요. 하지만 그 반대로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문화를 역시 그렇게 정착시키려고 힘을 썼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칠정산 내외편 같은 거 한양 기준의 역법서를 제작하였고, 그거 제작명을 하여 세종대왕 때 만든 것, 그 다음에 정간보라는 악보를 창간한 것, 이 여러 가지가 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이든 조선의 것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종대왕의 생각을 현실로 이뤄준 것이 바로 장영실이죠. 장영실의 여러 가지 발명품은 세종대왕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이 마지막으로 만든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시계 옥루라는 것인데요. 이 장영실은 본인이 마지막으로 만든 이 발명품을 세종대왕에게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장영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장영실은 천상시계 옥루를 세종대왕에게 선물로 준 이유, 세종대왕이 나중에 온천 행차할 때 쓰여질 가마를 만들기 위해 가마를 만드는 관청이던 사복시에 특별히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사복시에서 가마를 만들 때 원래 사복시에 있던 감독관은 조순생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순생이라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명에 의해서 장영실이 조순생과 함께 공동으로 감독을 맡게 되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를 만들던 도중 장영실이 이런 말을 해요. 가마가 견고하지 못하다.
부서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감독관이던 조순생에게. 근데 이 조순생은 그럴 리 없다. 가마가 부서질 일은 없을 것이니 나만 믿고 이대로 진행하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장영실도 본인도 감독관이긴 했지만 조순생 역시 같은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수긍하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가마가 완성이 돼서 세종대왕이 타고 가마를 운행하는데 이 가마가 장영실의 우려대로 부서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책임은 이 사복시에서 가마를 만들던 두 감독관이었던 장영실과 조순생에게 당연히 미쳐질 것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세종대왕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사복시에 있었고 감독관을 원래 맡고 있었던 조순생은 파직만을 한 채 또 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에 대해서는 장이라고 하죠. 장 80대를 맡고 궁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당연히 대호군이라는 자코도 거두었고요.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던 직책을 파직시킨 채 궁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장영실은 역사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그 후에 삶을 살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어떤 역사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자신의 과학적인 면을 현실로 만들어졌던 장영실을 과연 버린 것인지, 왜 그런 판단과 행동으로 장영실에게 처벌을 내리고 장을 맡게 하고 궁중에서 내쫓게 됐는지, 이것은 확실히 세종대왕이 그에 관련된 언급한 말이나 이런 기록 같은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무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원부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조순생 역시 똑같이 처벌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같은 동시 책임자인 조순생은 그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 상소를 올리던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순생의 일은 오로지 그대들이 잘 알지 못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채 순생의 처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조순생은 2달 만에 복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장영실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종대왕이 왜 이런 판단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2가지 추정 정도만 가능할 뿐인데요.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완성시킨 게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장영실은 명나라에 몰래 견학을 가고 명나라의 이모저모의 과학기술을 눈으로 보면서 습득해서 돌아온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관계를 특별하게 보았던 사람들은 이런 추정을 합니다. 당시 명나라가 조선의 신기전을 비롯 여러 가지 과학기술, 그러니까 황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천문학 기구 같은 것을 발명을 하게 되자 그것을 시찰하러 오게 됩니다. 명나라가 그것을 시찰하러 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이대 이런 여러 가지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발명품을 궁 한쪽으로 치우라고 명령도 하게 됩니다. 명나라 사신에게 눈에 띄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책망이 올 것을 안 세종대왕은 그 모든 발명의 책임자였던 장영실을 명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가마 사건을 순생과 같이 모의해서 만들었고 그 책임을 물어 장영실을 내쫓음으로써 명에게 장영실을 처벌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황제라는 그 중심국, 중국의 위상은 이 주변의 소국들이었던 여러 나라가 명목상이었지만 책봉을 받게 되는 등 황제 중심의 그런 동아시아 질서 체제가 잡혀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천문학 관련, 왜냐하면 황제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런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천손 사상이죠. 그 하늘과 직결되는 여러 발명 기구를 만들었던 조선에 대해서 약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거에 관한 책망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인지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하찮았던 사건인 가마 사건을 만들어 장영실을 처벌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정치 일선에서 떨어뜨려놔 명에게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줬다라는 그런 명분, 그런 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이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단 하나 그의 생의 마감이 아산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국여지 승남, 이 지리서인데요. 조선의 곳곳에 지리를 그려놓고 그 고을의 여러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도 가미해놨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이 동국여지 승남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장영실은 아산의 명신이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마 사건 이후 쫓겨난 후 아산의 터를 잡아서 살게 되었고 아산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에요. 이 장영실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궁중에서 쫓겨나는지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두가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장영실의 마지막은 알게 되면 좀 놀라울 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사 인물사전 및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코너로 장영실의 가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빛이 나지만 세종대왕님의 그 허와 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허와 실 중에 하나가 이 장영실 가마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애민군주 세종의 또 하나의 실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하나의 코너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분, 16분 정도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너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얘기했던 월요일엔 이 코너, 금요일에는 역사 드라마 뽀시기가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역사 프레소라는 아주 자유주제 속의 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 자유주제로 그거 월수금의 일정과 상관없이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도 이제는 좀 일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역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나중에 구독자가 쌓이게 되면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역사 이템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여러가지 이벤트가 꼭 진행될 수 있게 많은 구독과 많은 내려 흐르는 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은 수요일날 역사프레소,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프레소 시간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역사프레소 시간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역사 드라마 뽀시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